이번에는 별의 색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색깔은 띠용띠용의 단서이다. 별의 색깔은 무엇의 단서일까요? 그렇습니다. 별의 색깔은 별의 표면 온도의 단서이다. 즉, 별의 색깔은 그 별이 얼마나 뜨거운 별인지 알려준다. 내가 그 별까지 직접 가보지 않아도요. 가서 그 별에다가 체온계를 꽂아보지 않아도 그 별이 얼마나 뜨거운지 또는 차가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직접 가서 체온계를 꽂아보지 않고 그냥 멀리서 봐서 그 사람의 색깔을 보고도 그 사람의 어떠한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하나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별이든 우리가 별을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항성이든 모든 파장의 에너지를 내놓아요. 즉 모든 파장의 빛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짧은 파장의 파란색, 긴 파장의 빨간색, 이런 다양한 색깔들의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프를 보면 표면 온도가 8000K, 여기서 K라고 하는 단위는 절대 등급에 나타내는 켈빈 온도입니다. 8000K에 해당하는 별이 있어요. 그 별도요, 여기에 X축은요, 라무다라고 해가지고 파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8000K라고 하는 별은 파장이 짧은 곳부터 파장이 긴 곳까지 모든 파장에서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6000K 켈빈이라고 하는 이 항성도, 별도 모든 파장에 대해서 에너지를 내놓아요. 4000K라고 하는 별도 모든 파장에 대해서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다만 더 표면 온도가 뜨거운 별일수록 더 짧은 파장에서 빛 에너지를 많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4000K에 해당하는 별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요 수치에 해당하는 요 파장에 해당하는 빛을 주로 내놓는다면 8000K라고 하는 별은 이 4000K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 에너지를 내놓는다는 것이죠. 즉 어떤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 별이 내놓는 가장 많은 양의 복사 에너지 파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보이는 우리가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파란색으로 보이는 별부터 빨간색으로 보이는 별까지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색깔을 가지고 별의 표면 온도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의 빛 에너지를 내놓아요. 짧은 파장이.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여기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동에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우리가 이 간격을 파장 라무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파장이 짧은 빛 에너지를,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그거보다 파장이 긴 빛 에너지를 주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즉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파장이 짧을수록 우리 가시광선에서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파장이 길수록 우리 가시광선에서는 적색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떤 방안을 있는 딱 별을 봤는데 어떤 별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어떤 별은 좀 붉은색으로 붉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그 별까지 가보지 않아도 뭘 알 수 있어요? 아, 저 별은 파란색 별이구나. 아, 뜨거운 별이구나. 표면 온도가 뜨겁겠구나. 아, 저 별은 빨간색 별이구나. 저 별은 가보지 않아도 표면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의 색깔을 가지고도 그 별의 표면 온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분광형이라고 불러요. 분광형. 분광형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O, B, A, F, G, K, M이라고 하는 수치를 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일화도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관측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가장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는 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차가울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별에는 넌 A 등급이라 A형이라고 부르자. 그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에는 B형, C형, D형 이런 식으로 A, B, C, D, E 이런 식으로 표면 온도를 결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가장 뜨거운 별은 A형, 너는 B형, C형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 실제로 그 별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랑 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뜨겁다라고 생각했던 A형 별이 실제로 가장 뜨거운 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순서대로 늘어 넣어 보니까 이렇게 O, B, A, F, G, K, M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우기 쉽게 주로 뭐 O, beautiful, a fine girl, kiss me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그래서 이 O, beautiful, a fine girl, kiss me라고 하는 O, B, A, F, G, K, M을 우리가 분광형이라고 불러요. 분광형.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뜨거운 별일수록 파란색, 그리고 차가운 별일수록 표면 온도가 차가운 별일수록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별을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표면 온도를. 그래서 O형별, P형별, A형별, F형별, G형별, K형별, M형별이라고 나타낸다고요. 여기서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A형별이에요. A형별은 거의 하얀색으로, 백색으로 보여요. 백색으로 보이고 표면 온도가 약 1만 K 정도 됩니다. 1만 K. 1만 K. 네, 1만 K 정도 되고요. 그 A형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B형별, 약 한 2만 5천 K. 그리고 B형 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O형별은 굉장히 뜨겁겠죠? 굉장히 뜨거운 이 O형별은 약 5만 K 정도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별에 갔는데 표면 온도가 5만 도예요. 5만 K. 5만 도는 아니지만 5만 K. 약 5만 도 정도 돼요. 와,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반면에 M형별은요, 표면 온도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3000K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낮에 딱 태양을 보면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이 굉장히 뜨거운 별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요, 이 밤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무수히 많은 그 별들 중에 태양은 표면 온도가 G형별에 속합니다. G형별. 약 이렇게 노란색에서 주황색 정도로 보이죠. 즉 태양은 G형별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 켈빈 온도 정도 되겠다. 즉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엔 태양이 굉장히 밝고 뜨겁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중에 태양은 차가운 별에 속한다. 그렇게 뜨거운 별이 아니다. 차갑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가운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뜨겁고 막 밝게 보일까요? 그렇죠. 다른 별들에 비해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까이. 다른 별들은 너무 멀리 있고 태양만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색으로 보이는 이 A형별의 대표가 바로 베가입니다. 베가. 아까 얘기했던 여름철 별자리, 검은고 자리, 리라 자리에 있는 베가라는 별. 그리고 태양은 약 여기 보이는 것처럼 G형별에 속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크투루스라고 하는 그 목동 자리에 아크투루스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여름에 서쪽으로 지고 있는 아크투루스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크투루스라고 하는 별을 보면 약간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색깔. 그래서 이 아크투루스라고 하는 별은 우리가 육안으로 관측해도 주황색으로 보이니까 저 별은 표면 온도가 높지 않겠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전갈 자리에 보면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은 약간 붉게 보입니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붉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 안타레스까지 가보지 않아도 붉게 보이므로 그 별의 표면 온도는 낮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실제로 그 별까지 가보지 않아도 색깔만 가지고도 그 별의 표면 온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기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그 별을 한번 볼게요.
이게 그 겨울철 별자리에 해당하는 오리온 자리인데요. 이게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징계의 별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별들이 있는데 요 삼성을 기준으로 위쪽 부분에 있는 이 베텔기우스라는 별입니다. 요 아래쪽은 리겔이라고 하는 별이고요. 그런데 육안으로 딱 보면요, 이렇게 한참을 들여다보면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별은 약간 붉으스름하게 보이고 리겔이라고 하는 별은 약간 푸르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베텔기우스랑 리겔이라고 하는 별을 보면 색깔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별들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베텔기우스랑 리겔이라고 하는 별들 중에 누가 뜨거운 별일까요? 누가 뜨거울까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보이는 리겔은 뜨거운, 표면 온도가 뜨거운 별이고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이 별은 리겔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라는 것이죠. 자, 이 베텔기우스는요 적색 거성이에요. 레드 자이언트 스타라고 부르는데 적색 거성, 즉 별이 이제 주기활성이라고 하는 단계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팽창해요. 그러면서 표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레드 자이언트 스타, 적색 거성이 되죠. 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즉 빨간색이 되다가 부피는 팽창해요. 내부 압력이 불안정해지면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렇게 자이언트 스타, 거성이 되죠. 리겔은 초거성이에요. 초거성, 슈퍼 자이언트 스타. 대신에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즉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자, 베텔기우스가 적색으로 보이고 리겔이 파란색으로 보인다? 베텔기우스가 표면 온도가 낮고 리겔이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다? 라고 생각하면 일반 분들은 표면 온도가 높으면 그러면 큰 별이겠네? 표면 온도가 낮으면 작겠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표면 온도하고 크기하고는 상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거는 우리의 별의 일생을 알아야지 알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별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크기를 비교했는데요.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별과 리겔이라고 하는 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늘을 보면 같은 점으로 보여요. 별들은 점으로 보이는데 실제 크기를 비교하면요. 이거 보세요. 갑자기 소름 끼치죠. 리겔이라고 하는 별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고 여기 보이는 약 푸른색으로 보여야 될 텐데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 리겔이라고 하는 별이 지금 요 크기라면 베텔기우스는 이만해요. 오히려 크기가 크지요. 하지만 표면 온도는 리겔보다 베텔기우스가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자,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또 한 가지의 물리량이 있는데 색지수라는 거예요. 색지수. 이 색지수를 가지고 별의 표면 온도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별의 표면 온도를 유추할 수 있었던 물리량이 뭐 있었어요? 분광형이 있었죠. O beautiful, a fine girl. O형 별이다. K형 별이다. 이렇게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었는데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그 물리량이 있는데 바로 색지수입니다. 색지수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색지수는 B-V라는 색지수예요. 자, 색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기 하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X축은요 파장이고요. 이 우측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Y축은 빛의 색입니다. 에너지의 색이. 그런데 A라고 하는 별은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파장에서 빛 에너지를 내놓아요. B라는 별도요 모든 파장에 대해서 빛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별은 B라고 하는 별보다 더 짧은 쪽에서 많은 에너지를 내놓죠. 그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A라고 하는 별이 B라고 하는 별보다 뜨거운 별이라는 거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의 에너지를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B보다 밝은 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U 필터, P 필터, 그리고 V 필터라고 부르는데 쉽게 하면 V 필터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의 필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빛의 범위가 있고 또 B라고 하는 이 구간에서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빛 에너지가 있고 또 U라고 하는 필터로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필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A라는 별을 봅시다. A라는 별은 B 필터에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관측할 수 있고 V 필터에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관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별은 B 필터와 V 필터 중에 어느 필터, 즉 어느 영역으로 봐야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B라고 하는 영역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V라고 하는 영역으로 보면 그거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관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A라는 별은 B 필터로 봤을 때 에너지가 크므로 밝게 보이므로 B 필터로 봤을 때 더 밝게 보이므로 밝다? 그러면 등급이 작다. 그렇지. 그래서 B 필터로 봤을 때 더 작은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수다. 마이너스 5로 보인다. 그런데 V 필터로 보면 이거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2로 보인다. 라고 우리가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B라는 별은요. 반면에 지금 여기 나와 있던 A라는 별하고 다르게 B라는 별은 A보다 더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 B라고 하는 별은 이번에는 B 필터에서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V라는 필터에서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자 B 필터와 V 필터라고 하는 그 영역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은 별은 더 짧은 파장에서 많은 에너지를 내놓으므로 이런 곡선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 온도가 높은 별의 B 필터와 V 필터를 측정하면 B 필터의 값이 더 크므로 B 필터가 더 작은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V 필터는 마이너스 2. B 필터가 더 작은 값이죠. 즉 밝게 관측됐죠. 그러면 B-V, 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가로치고 또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마이너스 5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죠. 즉 0보다 작다는 거지. 반면에 온도가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에요. 여기 보면 3000K 정도 되는 별이에요. 그러면 3000K 되는 별은 이 B 필터와 V 필터보다 더 짧은 영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즉, 이 3000K라고 하는 별은 B 필터에서는 요만큼의 에너지, V 필터 영역에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내놓아요. 즉, V 필터로 봤을 때 더 밝게 보인다는 거죠. 즉, 계산을 해보면 B 필터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등 1로 보인다. 1등급으로 보인다. 근데 V 필터로 보니까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오니까 더 밝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로 보인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B-V, 즉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죠. 즉 0보다 크다는 거죠. 결론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뜨거운 별일수록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0보다 작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온도가 B-V 색지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요거 하나만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광형이라고 그랬죠. 분광형. 별의 표면 온도를 분광형으로 나타냈는데 O beautiful of fine girl kiss me라고 하는 분광형이 있습니다. O형별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A형별 약 1만도 그리고 K형별, M형별이 있습니다. 자, 누가 뜨겁다고요? O형별이 뜨겁죠. 누가 차갑다고요? K형, M형별이 차가운 거죠. 표면 온도가. 그럼 이걸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B-V 색지수를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약 A형, 아까 얘기했던 그 베가가 A형별인데 기준점이 되는 별인데 이 베가 A형별은 색지수가 0이에요. 0. 색지수가 0이에요. 베가라는 별은 딱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B 필터와 V 필터가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0이야 0. 그런데 이 베가보다 온도가 뜨거운 별은 A형보다 뜨거운 별은 색지수가 음수죠. 이 베가라는 별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색지수가 플러스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A형 별은 마이너스 0.02, B라는 별은 마이너스 0.3. 자, O형 별은 마이너스 0.33. 그럼 누가 가장 뜨거운 별일까요? 그렇죠. 색지수가 작을수록 뜨거운 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물리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제 뭐 베텔기우스, 안타레스 이런 별들인데요. 이게 이 별들의 물리량을 한번 미리 찾아보았습니다. 자,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별의 색지수는요 1.52예요. 그리고 안타레스의 색지수는 1.86, 리겔은 마이너스 0.03, 아크투루스는 0.82, 카펠라라고 하는 별은 색지수가 0.79입니다.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색지수가 B-V 색지수가 가장 작은 별은 누굴까요? 그렇죠, 리겔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색지수가 큰 별은 누굴까요? 색지수가 큰 별. 색지수가 큰 별은 안타레스입니다. 그럼 다른 식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별들 중에 표면 온도가 가장 뜨거운 별은 누굴까요? 뜨거운 별. 그렇죠. 가장 뜨거운 별은 리겔입니다. 색지수가 작으니까요. 그럼 이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차가운 별은 누굴까요? 가보면 차가워요. 물론 차갑다는 게 진짜로 차가운 게 아니고요. 다른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다른 별들보다 차갑다. 실제로 가면 엄청나게 뜨거워요. 이것도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색지수가 가장 큰 별, 즉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 누구냐? 누가 제일 낮을까요? 그렇죠.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이 표면 온도가 가장 차가운 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스텔라리움에서 별의 물리량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에 여기에 있는 베텔기우스라는 별인데, 베텔기우스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 오리오니스, 그러니까 오리온 자리의 알파별, 가장 밝은 별입니다.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밝은 알파별,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두 번째로 밝은 리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볼 때는요, 베텔기우스가 더 밝게 보여요. 자, 여기 봅니다. 이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별에 여기 보니까 마그니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0.45. 즉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실시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별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0.45 등급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별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14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유추해 보면 절대 실시 등급이 0.45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14다? 즉 눈으로 보면 0.45로 그렇게 밝게 보이진 않지만 절대 등급, 실제로 이 베텔기우스의 별의 실제 밝기를 보니까 마이너스, 밝은 별이다. 그 왜 밝은데 어둡게 보이느냐? 그치, 거리보다 우리 기준점보다 멀리 있으니까 어둡게 보이는 것 뿐이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옆에 있는 바로 B-V예요. B-V가 1.5이잖아요. 즉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다. 다음은 리겔입니다. 리겔은 B-V가 0.03. 0보다 작죠? 그렇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페르세우스 자리에 그 미르파크라고 하는 알파별인데요. 이 알파별의 색지수를 보니까 0.48이에요. 0보다 크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